네, 안녕하십니까. 다올투자증권 이성의 리포트 시간인데요. 오늘도 총 이제 두 개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리포트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 방산과 관련된 이 레포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저는 이제 방산 업종에 대한 그전에 어떤 레포트와 틀리게 이번에 방산업 하나투자증권에 나왔던 레포트는 총 65페이지 막대한 분량의 이 페이지고요. 제가 이 레포트에 주는 점수는 100점을 드리도록 하겠는데, 이 100점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순한 양이 많다라는 것보다도 이 레포트에서는 각 대륙별 뭐 지금 현재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죠.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종식돼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부분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, 이 레포트에서는 러시아, 우크라이나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서의 이 전쟁 가능성, 또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 각국의 이 국방비 진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풀어놨었고, 그리고 이 중동 쪽뿐만 아니라 뭐 인도, 호주, 근데 군사 경계선에 있는 그런 그 국가들의 이 방위 현재의 방위비에 대한 부분, 또 이제 이 방위 수입 품목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잘 적어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트의 한 줄 평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다변화,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,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멘텀으로만 이 방산 쪽에서의 이 주가에 대한 또 이제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, 여러 대륙 간의 현재 상황과 이런 부분을 좀 다변화했던 내용에 따라서 이 방산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이 레포트 쪽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 각 국가별로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에 대한 예상적인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풀어놨던 그런 상황인데,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이제 5~6% 이상까지는 나와주고 있고, 그 전에 러시아, 우크라이나 그 전쟁 전에는 뭐 1.5%에서 1% 사이의 방위비를 좀 지출했지만, 지금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뭐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방위비에 대한 부분이 이 GDP 대비해서는 지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내용을 좀 잘 적어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러면서 이제 최선호주로 LIG 넥스원을 좀 꼽아줬던 그런 상황인데, LIG 넥스원에는 이제 대공 방어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시장에서의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가 좀 많이 좀 수주가 몰릴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던 상황이었고요. 또 이제 뭐 청궁 쪽에서의 이 수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유럽이 아니라 미국 시장 쪽에서 진출 부분도 시장에서는 좋게 좀 상황을 좀 풀어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차선호주로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제시했던 상황인데,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국방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항공 쪽에서의 모멘텀이 많이 있는 기업인데, 그전에는 이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 모멘텀이 있는 현대 로템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최선호주를 제시했다고 한다면, 이번에 하나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 추천주는 바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나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. 그 중요한 뭐 자료 같은 걸 하나 좀 본다고 하면은,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주요 국가들의 이 방위비 진출에 대한 부분에 지금 예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23년, 작년부터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,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유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폴란드 쪽에서의 이 방산품에 대한 수주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지만, 지금 차트를 보면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루마니아, 뭐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 지금 현재 이 GDP 대비해서
방위비에 대한 비중이 1점 후반대에서 2%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폴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4%를 넘어섰죠. 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의 이런 그 방위비에 대한 증가에 대한 속도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토에 대한 뭐 가입비나 또 이제 이 가입비에 대한 추가적인 뭐 무기에 대한 방산 품목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상을 한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 정도의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에 대한 비중은 기본적으로 좀 5% 이상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동유럽 쪽 얘기지만은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독일, 영국, 유럽 쪽에서 선진국에 대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증강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논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이 우리나라의 방위 품목에 대한 최대의 어떤 수입처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음 차트를 좀 자료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지금 방위 산업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살아나고 있죠.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, 그러니까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위 섹터라는 부분이 하나의 테마로 이 인식이 많이 됐었죠. 그러니까 뭐 미국 북한 쪽에서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잠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접근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국가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면서 지금 연간 해외 수주액 같은 경우가 올해만 본다고 하면은 200억 달러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2% 후반대까지는 갔죠. 밸류가 높아지는 고밸류라는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밸류적인 측면이 펀더멘탈 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이 고평가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차트를 좀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출 비중과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. 이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높아지고 있죠. 내수보다는 역시 이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인데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내수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이 실적이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간다는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이 레포트에서는 최선우주를 뭐 LIG 넥스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현대 로템을 최선우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선 현대 로템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주가가 다른 방산업종 대비해서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많이 간 이유는 또 있겠죠. 뭐 그만큼 이 현대 로템의 K2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지금 예정 좀 돼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 전에는 이제 폴란드 쪽에서의 뭐 1차, 2차 또 연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로템의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영업이익은 3,800억 이상은 넘고 이 4천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폴란드 쪽만 아니죠.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루마니아, 다른 국가에 대한 수주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영업에 대한 추정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 주가도 그에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레포트를 제가 꼽은 부분은 바로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레포트인데 하나대투증권에서 9월 26일 날 나왔던 레포트입니다. 이 섹터의 어떤 좀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. 업황만큼은 슈퍼업이다. 한마디로 이 지금 사이클의 절정 어떤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이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조정 많이 받았죠. 약간의 좀 피크아웃에 대한 뭐 우려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이 조선 업종에 대한
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이 잠깐 멀어졌지만 사이클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레포트의 점수는 저는 9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0점의 이유라는 부분은 이 조선 업종이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이 살아있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90점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선 자료를 좀 보면은 간단합니다. 이 신조선가 지수, 중고성가 지수,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떤 추정치, 어떤 그 지수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정확히 갖다 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중고성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까지 흐름은 좀 떨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작년 말부터 이 중고성가 지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, 그만큼 현재 이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가 9월 말에 거의 19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,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가장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08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추세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원래는 이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중고성가 지수가 신조선가 지수보다도 약간 좀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좀 트렌드가 틀린 것 같아요.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은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제 성과 같은 경우에도 LNG나 LPG 어떤 친환경성 같은 새로운 이 신조선으로 좀 바뀌는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큼의 이 중고성가 지수가 신조선가 지수에 선행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하지만은 이 성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부분 결국은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쳐난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현재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다음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죠. 근데 후판 가격은 2021년부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조선 업종한테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수입 유통가나 포스코 유통가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후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좀 적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약간의 좀 스프레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좁혀지는 모습을 좀 항상 보여줬죠. 2013년부터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후판 가격이 싼 후판을 선택하는 부분은 가장 일상적인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후판 쪽에서의 가격 추이나 이 스프레드 움직임으로 이 원가에 대한 이 조선업종의 좀 판단을 재무제표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선업종의 이 관심주는 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원래는 좀 조선 기자재 업체들로 좀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 전반 기업들의 좀 반등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HD 현대중공업을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이 올해 수주 목표를 거의 90% 이상까지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HD 현대중공업의 수주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이 올해 수주 받았던 게 굉장히 골고루가 다양하죠. LNG 선도 그렇고 LPG 또 VLAC 여러 이 성과 종류가 이 선종이 좀 다양화가 됐다는 부분이 저는 HD 현대중공업의 최대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추후에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선과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도 괜찮다 판단되고요. 이 목표 주가는 20만 원, 손절가는 1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이성웅이었습니다.